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모시고 건강한 우리 몸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군의 날이어서 네. 예, 군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군대. 우리 선생님 뭐 어디 현역 나오셨나요? 저는 원래 한의사들도 공중보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로 가는데 저는 그 군대를 갔다 와서 한의대를 들어가서 네. 저는 의무소방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건데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소방서에서요? 네, 의경 이런 것처럼. 예. 그럼 어떤 일 합니까? 같이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예, 보조 이런 거 불 났거나 구급 출동하거나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뭐 큰 화재 현장에도 가시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런 불이 크게 자주는 아닌데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나니까요. 예, 그때 몇 번 같이 가고. 이걸 뒤집어 보면 조금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셨다. 예,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자,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저기 비무장지대에서 막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오늘 이야기 나눌 질환이 전립선 아니에요? 암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기간을 살면서 기능을 다하고 죽게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면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양이 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리고 다른 부위로 옮겨가지 않는 양성 종양이 있고 그리고 세포 성장이 빠르고 주위 조직과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종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이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암도 네, 그래서 전립선 암도 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립선 비대증이 양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증이 따로 있고 전립선 암이 또 따로 있고 또 이 분야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자, 남성분들 중년 남성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전립선 질환인데요. 궁금하신 점 샵9930 카카오톡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좀 오래되고 이러면 암으로 갑니까? 양성 종양이 진행 오래된다고 해서 악성 종양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증상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의 그런 세포가 증식을 해가지고 요도를 압박하게 돼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증상 자체는 그래서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방광의 아랫부분에서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립선 조직에 이런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또는 비대증이 생긴다든지 하면 요도를 압박하게 돼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줄기도 가늘어지고 그리고 다 보고 난 후에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이나 이런 증상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증상 자체는 이렇게 좀 비슷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고 증상은.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증식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전립선 암이 생긴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전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꽤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척추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는 굉장히 심한 요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갖고 갔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그런 전립선 암일 수도 있고 다른 암일 수도 있고 또는 허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암 전이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무서운 게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게 무섭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암처럼 네. 오래 지나고 나서야 아는. 이야, 그러면 이 전립선 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암들하고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도 세포의 그런 암적으로 변화를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평상시에도 이런 암세포라든지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몸의 면역계가 이를 인식하고 미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형성되는 건데요.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만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요?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운동 같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요.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확률이 3배 정도로 높아지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한쪽의 전립선암이면 다른 쪽도 발병할 확률이 4배 이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서 발병 가능성이 8배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족력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유전자, 가족력 이런 거는 모든 질환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전립선암의 발생이 인종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 인종에 따라서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동양인에서는 발생률이 가장 낮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 쪽에서 가장 높고, 특히 미국인 중에서도 흑인이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미국의 백인들보다는 낮지만 근데 일본에 사는 본토인보다는 또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인종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환경이 전립선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립선암 하면 남성 호르몬을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만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인 고환을 제거하면 전립선암이 생기지 않고 전립선암 환자가 수술이나 약물로 고환을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없애면 암이 퇴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여기 하여튼 병은 이렇게 풍문이 많잖아요. 소문도 많고. 당뇨가 이 전립선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더라. 더 빨리 부른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이게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게 당뇨가 전립선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당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더 10에서 20% 정도 낮았다고 하거든요. 낮았어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위험도가 또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히 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체내의 남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져서 전립선암 발생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남성 호르몬과 조금 연관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그 전립선암 그리고 전립선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크게 관련이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관 절제술이라든지 그리고 흡연이라든지 성관계 횟수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립선암의 발생과는 관련성이 크게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없는데 이 정관 절제술을 하면 더 빨리 온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이필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래요.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 초기 증상이 없으니 참 무섭다 이 생각이 드네요. 모두가 다 평화로운 배변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태평가 듣고 올게요. 김용우의 노래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남도마실의 허준 우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선생님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참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한데요. 그럼 이 전립선 암은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PSA라고 해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 수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혈액 검사만 하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수치가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예. 전립선염이 있어도 또는 다른 전립선 질환이 있어도 이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인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수치가 높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추가적인 검사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네,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촉진해서 그래서 전립선이 딱딱해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경우는 전립선이 딱딱하진 않은데 만약에 전립선이 전반적으로 딱딱해져 있다면 전립선 암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몇이든지에 상관없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암이 확실해진다면 이제 중요한 게 전이가 됐느냐 아니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CT나 MRI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주로 척추로 전이가 된다는 게 참 무섭네요. 네. 그러면 뼈 쪽으로. 네, 네. 어이구야.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한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전이 되지 않은 전립선암일 경우에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치료법이 전립선을 그 암세포를 절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이 되지 않은 전립선암을 절제할 경우에는 10년간 재발 없이 생존하는 비율이 85에서 95% 정도로 매우 높거든요. 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 과거에는 전립선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현저히 높아진 것이 물론 수술법이 어느 정도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악화되기 전에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검진 진짜 꼬박꼬박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기에 혈액 검사로도 충분히 또 의심을 해볼 수 네,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거기다 침을 넣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주로 이제 약물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의학에서도 그래서 한의학의 치료 원칙 중에 하나가 부정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거사요? 네, 네. 그래서 이 부정할 때 이 정이 정기고 부는 이렇게 북돋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면역력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사는 사기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암세포를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부정의 방법이 그리고 양방에서는 거사의 방법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행히 암세포 크기가 작고 전이가 되지 않아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최대한 양방 쪽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부정,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면역력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전립선 암을 포함한 다른 암들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암 수술 후의 관리와 또는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이런 한방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한의학의 보약이라고 하면 이 암 환자가 복용하면 오히려 이 보약이 암세포도 키우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셔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면역계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중에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위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흔들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약 중에 십전대부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십전대부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주 이상 복용을 했을 때 이런 자연 살해세포의 수와 활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암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가위질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가위 개수를 늘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부정거사, 즉 면역력을 도와서 사기를 제거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떼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서 뭐 제거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가위 역할이나 숫자를 탁 눌러놓으면 뭐 제발 네, 네. 위험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거죠. 십전대보탕.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모든 병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립선암의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남자분들이 드시는 탈모약의 전립선암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탈모약이 처음부터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탈모약이 활동형 남성 호르몬의 양을 줄임으로써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현재 전립선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에서는 그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약을 복용하게 되면 전립선암이 있더라도 이 수치가 낮게 나오게 돼서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탈모약을 처방하시는 네. 분들이 처방하기 전에 미리 이런 전립선 특이학원 수치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탈모약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된장이라든지 네.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전립선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된장국. 된장국에 오이고추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일본인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 똑같은 일본인이라도 미국에 사는 일본인하고 일본에 사는 일본인을 비교했을 때 미국에 사는 일본인이 전립선암 네. 발병률이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구적인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환경 이런 것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생활이 참 그만치나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초기의 증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건강검진, 혈액검사로 충분히 또 대처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되니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음식 다 먹고 운동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운동으로 끝나는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 시간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특정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샵9930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2266번님의 신청곡 이춘희와 여러분의 풍년가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사랑해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